안녕하세요. 틈새김입니다. 3월 8일 토요일이고요. 4시 30분 됐네요. 오늘 이번 영상은 어, 몇몇 분들이 물어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부터 회사를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하시려고 해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아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영상을 하여간 2월 중순에 보셨대요. 지극히 우연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모르니까 또 잘못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 그것만큼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시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자기 가족들이 전체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자제분들은 지금 대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집에 계신 분이 이제 한마디로 해서 안사람 되는 분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족들이 같이 주식을 같이 한번 배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어떤 도움이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학생 신분이 대부분 학생에서 투자하는 거를 따로 생각해보고 직장인 생각해보고 전업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저는 전업 투자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업 투자자 하나로만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전업 투자자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주식 투자가 본업이냐 아니면 내가 직장을 갖거나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업으로 주식을 할 거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교 공부가 우선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용돈벌이식으로 부업을 하는 것도 알바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식을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부분들은 가사 일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는 것도 나쁜 것 같지가.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준비하기 전에 저는 꼭 이 얘기는 무조건 드리고 싶어요. 뭐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HTX를 무조건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먼저 주식을 사서 저는 주식을 HTX를 배우지도 않고 주식을 그냥 덥석 먼저 사고 나서 나중에 그 주식을 산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서 후에 공부를 하고 주식의 세계로 접하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신 분 중에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성공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실패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첫 번째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은 HTX 숙지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HTX를 무조건
자기 형편에 맞춰서 무조건 공부를 해라.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옛날 세대라서 학력고사라는 걸 봤잖아요. 요즘은 수능이라는 걸 보고, 뭐 정시와 수시로 나누지만, 그래서 HTX만큼만은 무조건 난 해야 된다, 공부를. 왜냐? HTX를 볼 줄 알아야지 저는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덜 까먹는다. 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금은 얼마로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투자금이 얼마라고 이거 못을 박아서 주식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투자금이, 지금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투자금이나 매매 방법이나 투자별 수익률 이런 거는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HTX부터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오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돈부터 벌겠다고 주식부터 사서 나중에 물려서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주식 진짜 완전히 초보시라면 HTX를 무조건 사용하는 법을 숙지부터 하세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든 이 세상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꽃을 피우거나 성인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고 나서 어른이 되고 꽃을 피웁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보든 중수든 고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용하시는 HTX를 무조건, 저는 무조건 60% 이상은 무조건 숙지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투자금이나 매매 방법, 투자별 수익률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이런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수익률을 한 100%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HTX를 공부를 다 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 80%, 90%, 70% 어느 정도 도달했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본인의 현재 위치를 체크를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나 매매 방법 생각해 보세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HTX 사용하는 법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한테 추세가 어쩌고 양봉이 어쩌고 음봉이 어쩌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HTX 이 앞에 적혀 있죠? 무조건 전숙지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람이 처음부터 달리기를 못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뛰질 못해요. 사람은 처음부터 걷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겪어서 처음에 쓰는 거, 그 다음에 걷는 거, 그 다음에 뛰는 거, 이거를 배웁니다.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HTX 숙지가 무조건 돼야 된다. 왜냐? 만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HTX를 그냥 매수하고 매도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뭐 거래대금 어쩌고저쩌고, 프로그램이 어쩌고저쩌고, 수급이 어쩌고저쩌고,
시간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잘 할 줄 모르더라고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HDX를 무조건 숙지를 하셔라. 매매를 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 유행은 뭐냐면 본업이냐 부업이냐 그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전업이냐 명퇴냐 학생이냐 주부냐 직장인 이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본업이냐 그리고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냐 그렇게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또 어느 분이 물어보셨어요. 틈새개미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당연히. 근데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시냐 물어봤더니 뭐 본인이 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중단기에 놓는 종목, 스윙으로 가는 종목, 단타로 가는 종목 이렇게 좀 세분하게 분해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작년에 수익률이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손해를 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손해를 봤냐 그랬더니 뭐 단타에서도 작년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 하는 데서도 손해를 많이 보고 뭐 중장기로 가지고 갔던 종목들이 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손절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손해는 아닌데 적정한 선에서 올라오면 이제 본인들이 팔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조금 생각이 저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왜냐하면 단타라는 종목에서 비중을 조절하고 단타 종목을 어떤 종목들은 단타를 하고 또 어떤 종목들은 스윙을 하고 어떤 종목들은 한 달 정도 중기 이상으로 보고 또 어떤 종목들은 한 3개월 본다고 생각하고 신용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나눠서 종목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도 단타하는 비중에 이렇게 하고 스윙하는 종목은 뭐 한 요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가는 종목은 또 따로 비중을 그 정도 만들어서 그걸로 또 주식을 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주식을 하나요? 저는 사실 이해를 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해를 못했냐면 물론 단타라는 매매 방법이 있고 스윙이라는 매매 방법이 있고 오버나잇이라는 매매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를 가지고 매매 방법이 있고 물론 매매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뭐 스윙이라서 A라는 종목은 스윙만 하고 B 종목은 중장기로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은 중장기로 하고 저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그런 매매 방법은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중장기를 단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스윙 종목을 내가 스윙으로 종목은 가져가지만 그 종목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단타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굳이 그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뭐 특별한 어떤 종목이라 그래서 그 종목은 저는 뭐 매매를 단타로만 하고, 또 어떤 종목은 또 중장기로만 끌고 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제가 제가 차트를 한번 열고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제가 종목들을 검색을 합니다. 거래대금에 있는 종목을 검색하고 관심주, 신규주를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어떤 종목들이 특이점이 있어. 그러면 그 특이점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에 따라서 매매 방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레인보우라는 종목을 보세요. 예를 듣는 거예요. 어때 슈팅이 나왔고 또 슈팅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박스권으로 옆으로 기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이런 종목들을 대하는 매매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매매 방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스윙이나 오버나잇으로 계속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그랬죠. 거래 대금 터지고 하루 이틀까지는 단타,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눌림. 근데 특별하게 눌림을 주지 않는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그러면 한번 모아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분할 매수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종목이 만약에 점진적으로 빠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게 단기간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다음날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그 30분 있다가 슈팅이 나올지 모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이 레인보우처럼 막 이런 종목이다. 그런데 빠져야 될 자리에서 계속 안 빠지고 옆으로 긴다. 그러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아를 갔는데 요날 슈팅이 나왔어. 그럼 이게 이게 아침에 요이 땅에서 바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종목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 그런데 얘가 올라와. 그러면 뭐 조금 먹고 팔 수도 있고 이 앞에 전고점을 노리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종목을 옆으로 길 때 제가 매수를 했어. 그럼 제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장대 양봉을 하나를 노리고 들어간다는 등, 그쵸? 그러면 얘가 이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 앞에서 매수를 했다가 장대 양봉이 나온 날 따라 붙을 수도 있고, 그쵸? 그거는 뭐 어떻게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단타라고 해서 어떤 종목 레인보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계속 하루에 조금씩 주워 담거나 내려오면 담거나 올라가면 담거나 이렇게 한번 어떤 종목을 노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매수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당일 단타도 저는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종목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뭐 어떤 종목은 A라는 종목은 중장기, B라는 종목은 뭐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슈팅이 나올 만한 거나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반 던지고 반은 그 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밑에서 받았어.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나온 상황에서 반은 던지고요. 반은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수익이니까. 그래서 손절 라인을 딱 정해놓고 얘가 끝까지 올리는 걸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레인보우니까 이렇게 되겠지. 레인보우가 아닌 종목들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종목을 나누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 요즘은 기관하고 외국인 프로그램이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거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프로그램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딱히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다면 저는 하여간 단타나 스윙이나 오버나잇을 따로 구분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 됐나요? 일단은 이걸 한 몇몇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렇게 저는 포트폴리오랑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 유형은 이렇게 본업과 부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나 매매 방법, 투자별 수익률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5%를 볼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5%, 50%, 80%, 100%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뭐 수익률을 나누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면 HTX만큼만은 완벽하게 숙지해라. 이게 기본이다. 주식을 매도를 먼저 하지 말고 이거를 해라.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조금 더 권한다면, 학생분들은 병행해서 금융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라는 거에 한정된 거 말고 금융 자체를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틈새개미가 생각하는 투자자 유형, 그 다음에 틈새개미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